친절한 김 교수와 명랑한 이부대가 함께하는 통일톡, 통일톡 광화문 필통. 자, 너무 귀여우시네요. 죄송합니다. 네, 오늘 교수님 오늘 우리 굉장히 모시기 어려운 분을 그러니까요. 모십니다. 제가 원래 팬심을 가지고도 팬으로서 사랑하던 자 예. 오늘 공민정 부대변인 소개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부대변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두 분께서 너무나 귀엽게 필통 하는데 예, 발랄하고 참 좋네요. 네. 부대변인님 지금 여사님 모시고 인도 순방 갔다 돌아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네. 몸이 굉장히 힘들다고 들었는데 지금 이제 막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서 좀 눈을 붙이고 나왔는데 거기 미세먼지가 되게 높더라고요. 제가 뉴델리에 있다가 아요디아로 옮겼고 마지막에 아그라까지 3번을 옮겼는데 공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런지 목이 거기서부터 안 좋았는데 결국은 한국에 와가지고 지금 몸져 누웠습니다. 이번에 인도 순방 다녀오면서 재밌었던 점들 말씀해 주세요. 일단 영부인께서 이렇게 단독으로 순방을 나온 건 진짜 오랜만이에요.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그 전에 이호 여사께서 단독 순방을 한 4번 정도 다녀오시긴 했었고, 그랬는데 이제 이 김정숙 여사께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단독 순방을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관심들도 되게 많았고, 과연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할까, 그리고 한국과 인도가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여사님까지 가시나 하는 관심들이 참 많았었는데, 제가 인도에서 느낀 거는 굉장히 많이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뉴델리 그리고 아그라 그 가는 지역 곳곳마다 여사님의 사진을 활용한 현수막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있어서 정말 준비를 많이 예, 그래서 여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눈을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 쑥스러워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거의 한 100m 간격으로 사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사님하고 대통령님이 함께 국빈방문 오셨을 때 사진도 곳곳에 걸려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모디 총리와의 면담이 있었을 때에도 지난번 저희가 순방을 갔을 때는 국빈 방문 갔을 때는 그 정확한 장소는 기억이 안 나지만 어쨌든 관전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공식 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곳에서 만났었는데 이번에는 모디 총리의 총리 관저로 저희가 갔거든요. 예. 그러니까 관저를 이렇게 문을 열어준다는 의미는 그만큼 환영한다는 의미고 가족으로서 받아들이는 그런 의미가 좀 있잖아요. 그냥 두 분이 악수하시고 기념 촬영하고 거기까지만 가능했었는데 이번에는 두 분이 대화 나누시는 것까지도 다 촬영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모디 총리 그리고 인도가 김정숙 여사님을 굉장히 많이 환대하는구나. 근데 이제 그 저변에는 뭐 개인적인 호감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한국과 인도의 그 우호 협력 관계가 앞으로 얼마나 더 탄탄하게 나갔으면 좋겠는지 우리도 그 마음이 있었지만 인도도 역시 그 마음이 간절하다는 걸 좀 많이 느꼈습니다. 마음이 통한 거네요. 예.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그렇게 순방을 같이 동행하고 다니시고 하면 네. 좀 육체적으로도 힘겨움도 있고 한데 그런 걸 좀 이겨내는 자기만의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같은 건 어떻게 하세요? 아무래도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때마다. 힘들 때마다 꼭 의인이 한 명씩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의인이요? 네. 저한테 의인은 주로 이제 길 가다 만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택시 기사님이나 이제 제가 이제 출근할 땐 택시로 오고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퇴근할 때 이제 버스로 가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혹가다 어떤 분들께서 이제 지나가는 시민들께서 아는 척을 해주시면서 고생이 많죠. 다 압니다. 근데 조금만 더 힘을 내주세요. 저희들도 응원 많이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면 그런 너무 감동적일 것 같아요. 네, 나 진짜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 이 말이 여기까지 나왔다가도 그분들의 그 간절함을 듣고는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누워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자리까지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저는 공민정 부대변인이 이번에 평양 가셨잖아요.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4월에 이제 판문점 정상회담을 하고 중간에 이제 아주 짧은 2차 정상회담을 했었고 그 다음에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했는데 평양의 거리를 봤을 때의 느낌은 가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봤어요. 평양을 저도 이제 처음 가는 거였고 과연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지금까지 언론을 통해 봐왔던 이제 북한의 실상들 그리고 내가 가서 직접 보게 되는 모습들이 얼마나 다를까 기대도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그 개성공단이라든지 혹은 금강산 관광 당시의 사진들도 좀 많이 공개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여름 휴가 때 평양의 거리를 사진으로 담으신 그 책을 휴가 때 읽으셨거든요. 서울과 평양의 시간을 함께 맞아요. 흐른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봤는데 상상했던 평양의 거리하고 다른 거예요. 너무나 고층 빌딩이 많고 화려하고. 그 책에서. 네, 그 책에는. 그래서 이게 진짜 이럴까? 아주 일부만 그러겠지. 그냥 그리고 내 눈으로 확인 안 했으니까 아무리 사진이어도 잘 안 믿겼어요. 그랬는데 직접 딱 가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 모습을 좀 확인을 했고요. 물론 북한 전 지역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일부 지역만 그럴 것이고 그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는 이 평양의 모습을 보면서 남과 북이 함께 이렇게 평화의 무드가 점점 더 굳건해진다면 이 거리를 좁히는 게 불가능하진 않겠구나. 가기 전까지는 그게 가능할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근데 막상 보니까 가능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서로 소통을 반드시 해야만 반드시 통일이 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맞아요. 소통이 진짜 중요합니다. 네. 저도 네. 필통을 얘기로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이렇게 직접 딱 보니까 애착이 확 가고요. 그렇죠. 평양에서 그때 드셨던 뭐 음식이나 본 장소 네. 중에 기억에 좀 인상 깊게 남아있던 건 어떤? 제일 맛있었던 음식이 있어요. 뭐냐면 김치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김치요? 예, 김치가 네. 배속김치였는데 배를 속을 이렇게 파가지고 백김치처럼 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통씩 주는데 너무너무 시원하고 진짜 맛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댁이 전라도라서 어머니께서 음식을 잘 하시거든요. 그 백김치를 먹었을 때도 정말 감동이었는데 북에서 먹어본 그 백김치는요.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어요. 그 평양 갔다 오신 다음에 네. 유럽 순방 우리 대통령께서 바로 가셨잖아요. 그랬죠. 그때도 혹시 부대변인 동행하셨나요? 네, 같이 갔습니다. 순방 과정에서 저희가 뉴스로 제일 인상 깊었던 건 교황께서 네. 이제 북에 간다고 초청을 또 응하고 그런 거 있었는데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 신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에 대한 어떤 감동, 감화 이런 게 신자들만큼은 아니었죠. 우리 문 대통령은 신자이시고 그런 신자가 아닌 사람이 이제 간 건데 근데 이제 그 프란치스코 교황님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두 분이 얘기 나누신 결과물을 딱 받아듣고 저희도 이 같이 본 우리 수행원들도 다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저희도 나중에 이제 문서로 봤단 말이에요. 현장 그 문서로 보는 순간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는 탄성이 저절로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교황님께서 그렇게까지 강한 메시지를 주실 거라고는 기대를 못했었거든요. 그냥 뭐 생각해보겠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네. 초청이 오면 가겠다. 네, 나는 갈 것이다라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까지 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신자가 아닌 저마저도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굉장히 감동이었고 그리고 그 성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도 같이 이제 들어가서 들었는데요. 그때는 진짜 저도 모르게 이렇게 진짜 한반도의 평화에 대해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보다 한 4줄 앞에 이렇게 계셨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 데에는 친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떤 나라의 정상이 단독으로 도와준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 혼자서 그 무거운 짐을 다 어깨에 짊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어깨를 보는데. 그 뒷모습을 저도 바라보시면서 뒷모습에 네. 얽힌 얘기를 하나 아는데 그 이호 여사가 네. 옛날에 그 평전 전기 쓰실 때 김대중 대통령이 1차 정상회담 하고 나와서 잠시 휴식하고 다시 2차 회담을 하기 위해 네.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 뒷모습을 보면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어깨에 진 짐을 아무도 나눠 가질 수 무거운. 없다는 생각이 그때 맞아요. 드셨대요. 네. 그 책에 보면 그 동행이라는 책에 그렇게 쓰셨는데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또 그만큼 감당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감사드리는 일이고요. 이제 다만 대통령께서 하시는 이 국정 운영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있다면 최선을 다하는 게 또 저의 역할이겠죠. 근데 네. 대통령도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렇게 평양 그다음에 뭐 인도도 그 전에 갔다 오시고 유럽 갔다 오고 뉴욕도 갔다 예, 왔죠. 얼마 전에 그 청와대 출입 기자들하고 또 산에 산에 같이 산에 가서 가시고 또 기자간담회 하시고. 이 예. 체력이 보통이 아니셨는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나중에 퇴임 이후에 개마고원 트레킹을 가시려고 지금 오, 사전 너무 좋은데요? 연습하는 거 아니신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꿈꾸고 계실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미 히말라야 등반도 2번인가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예전에 이 대통령 되시기 전에 제가 한번 인터뷰를 이제 대통령과 한 적이 있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치고 그때는 되기 전이니까 퇴임한 이후에 뭐가 제일 하고 싶으시냐 그랬더니 그때 이제 개마고원 트레킹 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셨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마고원 관광 홍보 대사 지금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 통일부 장관님도 개마고원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개마고원 무슨 모임이라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도 가족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오, 서프라이징이다. 남기는 거니까. 서프라이징. 저희한테 서프라이즈. 네. 서프라이징인데. 네. 오늘도 제가 이제 아프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지금 데려다 줬어요. 그리고 지금 어딘가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애들은 집에 놔두고 텔레비전을 켜주는 대가로. 근데 늘 미안하고 고맙죠. 그 매 순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늘 남편하고 깊이 상의를 하거든요. 근데 꼭 저의 의견에 다 따라주진 않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많이 싸웁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면 그때 남편이 했던 결정을 제가 꺾었을 경우에는 꼭 탈이 나더라고요. 아, 이런. 성견지명이 이건 뭐 있으신가? 멘토신데요, 멘토. 맞아요. 조경신이 멘토시네요. 저보다 이제 11년을 더 오래 살아서 그런지 이제 보는 눈이 좀 더 저보다는 긴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늘상 의견을 듣고 하는데 지금 제가 많이 힘들고 남편도 더 힘들죠. 자기 집필 작업은 아무것도 못 하거든요. 애들 때문에. 그게 이제 꼬박 만 2년이 됐는데 얼마 전에 또 되게 아팠어요, 남편도. 그래서 너무 힘들지, 이제 어떻게 우리 가족끼리 어떻게 좀 잘 해볼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남편은 내가 힘들지만 나는 좀 더 버틸 수 있으니 당신만 괜찮으면 좀 더 대통령을 도와줬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부디 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함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인연 맺으면서 지금 네. 정부 하는 일 잘 되기를 함께 돕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요즘 유난히 통일부 분들 볼 때마다 되게 감사하고 고마워요. 왜냐하면 지금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굉장히 바쁜 부서가 이 통일부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도 특히 북측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높아졌고 관심도 많고 호감도 많아졌고 그래서 하나하나 궁금한 사항들이 많을 텐데 바쁜 업무 속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라도 국민들께 알려드리려고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고맙고 이런 힘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정부의 힘이 되고 나라의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전문 감성이 많네요. 정말. 말씀 정말 잘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11월의 어느 멋진 날 고민정 부대변인 모시고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